이번엔 총선을 1년 앞둔 야당들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두 번의 패배를 설욕할 차례라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확신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유임됐죠. 조정식 사무총장은 정부를 향한 반복된 실망감이 거대한 분노로 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선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우린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김대현 평론가님, 지나친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신의 당, 민주당이 어떻게 굴러갈지에 관심을 갖는 게 낫지 남의 당에 관심 가질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지금 이제 1년밖에 총선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총선이라는 거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큰 선거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를 치르는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라지고 중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부 분란과 그 어떤 좌고우면 사분오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민주당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낙연 등등의 대안이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사실은 이재명 체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에 반해서 김기현호로, 사실은 김기현호긴 하지만 일반의 대중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곧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민의힘이라고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치르기 전에 어떤 내분이라든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소신파나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을 제대로 온전히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의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선의 리턴 매치 격이네요. 그렇습니다. 대선의 예. 리턴 매치라고 보는 것이 맞지. 지금 뭐 자잘하게 저쪽 당의 뭐 어떤 내분, 뭐 이쪽 당의 어떤 리스크, 사실은 그거는 이번 큰 싸움에 큰 어떤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당 총선 공천제도 TF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서 학교 폭력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역시 주목되는 행보는 이재명 표 기본 시리즈죠. 기본 금융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본 정책을 선보여서 기본 사회로 가겠다, 이런 건데, 자, 박 교수님, 효과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나오던 기본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단 청년 정치 신인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뭐 3선 이상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예.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586 세대를 비롯한 기존 민주당의 정치 세력이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예. 두 번째, 기본 금융.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뭐 몇백만 원이 정말 아쉬운 그런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로 지금 대출되고 있는 게 뭐 희망 서민 대출 이런 거거든요. 네. 그 고리가 어떻게 희망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뭐 청년 수당, 노인 수당, 뭐 자녀 수당, 무슨 수당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실력을 통해서 다음에 집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으로서 종합적인 예산과, 즉 재정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종합 플랜을 내놔야 된다. 그때 땜질식의 어떤 수당만 가지고는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종합적인 어떤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청년들이 무슨 뭐 자기네 20대 30대 뽑아가서 국회의원 시켜줘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신뢰가 생겨야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겁니다. 그럴 때 민주당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질적인 국가 플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역시 민주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할 때 가장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내 정치 인생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이 공동 운명체로 가야 되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명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오를까요? 오롯이 반사 효과를 잘 받을까요? 반사 효과는 잠깐입니다. 네. 이슈가 바뀌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또 빠져요. 왜? 이미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대선 전에 민주당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예. 그걸 바꿀 리더십이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변수가 있다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에서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변수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아까도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다시 리턴 매체가 내년 총선에도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외에는 뭐 이재명 대표 이외엔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안을 찾겠다라고 열심히 찾으면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민주당이라고 뭐 대안이 없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랄까 아니면 그 그립감 예.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그 고착화돼 있고 공고화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수일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정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 인생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진짜 방탄은 말이죠.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개혁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진을 마구 등용해서 이 상대 정당보다 훨씬 월등히 앞선 공천을 보여줌으로써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친명이라고 하는 사족도 다 잘라내는 정도의 정말 다걸기 올인을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재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재판의 유무라고 범죄의 유무나 아니면 재판 결과는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는 굉장히 지리한 이 법정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형수 욕설 논란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3년 넘게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가 볼 때는 3년이 훨씬 더 걸려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3년이라 그러면 그냥 대선 국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한 150석 정도의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축소되지만 한 절반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정도로 나름 선방을 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아니고선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일부 비명계에서 나오는 어떤 대안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대표와 당의 공동 일체론에 대한 비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총선에서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그라들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이재명 정치 인생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